이름을 불러주는 못, 구름골의 비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에는 밤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이상한 못이 하나 있었다. 그 못가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고 한다. 더 신기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누구도 왜 울었는지, 무엇이 떠올랐는지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저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저며오는 느낌만 남았을 뿐이라 사람들은 이 못을 두고 오래전부터 수군거렸다. 잔잔한 물결 아래에는 과연 무엇이 잠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물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부르는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이야기는 조선 중기 전란의 상처가 겨우 아물어가던 시절 구름골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구름골 마을 사람들은 비단처럼 포근하게 둘러싼 산과 그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만들어진 넓은 못 하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다. 봄이면 삼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며 못 위를 덮었고 여름이면 짙은 숲 그림자가 물 위에 드리워져 더위를 식혀주었다. 가을이면 얇은 안개가 못을 감싸 안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늦추었고 겨울이면 살얼음 위로 조용한 새벽달이 내려앉아 마을을 지켜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못을 은못이라 불렀다. 은빛 달빛을 머금은 물결이 밤마다 잔잔히 흔들렸기 때문이다. 은못과 가장 가까운 언덕 위에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 하나와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연우였고 할머니의 이름은 송씨였다. 연우는 어릴 적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손자를 거둔 할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두 사람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집안에는 따뜻한 약초 냄새와 조용한 웃음이 머물러 있었다. 연우는 손재주가 좋았다. 산에서 주워온 흙으로 작은 그릇을 빚어 장터에 내다 팔았고 숲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매만져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들었다. 비록 이름난 도공도 아니고 큰 돈을 벌어들이지도 못했지만 그의 손에서 나온 물건들에는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연우의 그릇에 밥을 담으면 왠지 덜 허기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그의 나무 피리를 부르면 잠이 잘 온다고 좋아했다. 그가 만든 것들에는 그만큼 정성과 마음이 깊이 스며 있었기 때문이다. 연우의 할머니 송씨는 저녁마다 은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곤 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더듬더듬 옛 노래를 읊조리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것에 대해 그리고 내일도 손주가 다치지 않게 지켜달라고 빌었다. 그때마다 은못의 물결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가느다랗게 흔들렸고 달빛은 집 쪽으로 길게 늘어나 마당을 밝혀주었다. 연우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그는 은못을 그냥 물이 모인 곳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담아 두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릇 같은 곳이라 믿고 있었다. 구름골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해마다 음력 7월 보름, 은못의 물이 가장 깊어 보이는 밤이 되면 못가에 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때로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먹먹해져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두고 못 속에 잠든 영혼의 울음이라고도 했고 잊혀진 약속이 사람들을 불러내는 소리라고도 했다. 연우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할머니는 은못에 얽힌 옛 전설을 말할 때마다 꼭 마지막 부분에서만 목소리를 낮추며 입술을 떨곤 했다. 사실 은못은 처음부터 이렇게 잔잔한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구름골이 아직 지금보다 훨씬 작고 가난했던 시절 이곳에는 못이 아니라 넓은 들판과 한 채의 큰 기와집이 있었다. 그 기와집에는 구름골 근처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난 지주가 살고 있었다. 지주의 이름은 진만석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만석 어르신이라 불렀다. 만석은 땅을 넓게 가지고 있었고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많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사람을 향한 연민이란 것이 거의 없었다. 비가 오지 않는 해에는 농부들이 굶주림에 떨며 그의 집 문 앞에 줄을 섰지만 만석은 언제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곳간 자물쇠를 더 단단히 채우곤 했다.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는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른 눈빛을 가진 소녀가 한 명 있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다온이었다. 다온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만석의 집에 들어와 머슴들과 함께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무엇보다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같이 일하는 머슴들이 허리 부여잡고 쓰러질 듯 힘들어하면 다온은 자기 몫을 나누어 들어주었고 겨울밤 되면 몰래 자신의 얇은 옷가지라도 덮어주곤 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논바닥은 금이 가고 산속 샘물마저 점점 마를 지경이었다. 아이들의 입술은 갈라졌고 어른들의 눈빛에서도 점점 힘이 빠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기우제를 지내고 산신께 빌었지만 하늘은 더욱 파랗게 높기만 할 뿐 비를 내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때 마을의 곡식과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바로 만석이었다. 농부 몇 명이 힘을 모아 만석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올 해만큼은 곡식을 조금만 풀어달라고 우물이 마르기 전에 물을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만석은 그들을 마당에 세워두고도 한참을 나오지 않다가 결국 문틈 사이로 사람을 내보내 어서 돌아가라 전하게 했다. 당신들이 지금 굶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오. 내 곡식은 내가 지켜야지. 만석은 집안 깊숙이 앉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은 허탈한 발걸음으로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창고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다온의 가슴은 여름 하늘처럼 타들어갔다. 그녀는 밤이 깊어 만석이 잠든 뒤 몰래 곳간 문을 열었다. 오랜 세월 사람 손이 닿지 않아 덕지덕지 먼지가 쌓인 자루들 사이에서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자루 서너 개만 살짝 꺼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마을 아랫길로 조심스레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도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집 앞에는 희미한 등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다온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각 집마다 누가 사는지, 그 집의 아이가 몇 명인지, 노인이 누워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곡식 자루를 조금씩 나누어 놓고 문고리에 조용히 걸어둔 뒤 발걸음을 돌렸다. 아무도 모르게 돕고 싶었고 누군가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마지막 집 앞에 자루를 내려놓을 즈음 동력 하늘에서는 아주 희미한 새벽빛이 물 위에 번지듯 퍼지고 있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다온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다. 이 곡식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람들의 배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세상 일은 언제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곡식이 사라진 것을 알아본 만석은 눈을 부릅뜨고 집 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세웠다. 자루의 숫자, 창고의 발자국, 문에 남은 손자국이 하나하나 세어질수록 의심은 점점 다온을 향했다. 결국 다온은 무릎을 꿇고 자신이 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굶주린 아이들이 울던 모습과 쓰러져 가던 노인의 손등을 떠올리며 말해 나갔다. 하지만 만석의 얼굴에는 단단히 굳은 분노만이 떠올랐다. 그는 다온의 행동을 도둑질이라 부르며 자신의 재산을 넘본 죄를 크게 꾸짖었다. 누군가는 다온을 감싸려 했지만 만석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다온을 집에서 내쫓으며 다시는 이 들판 근처에 발붙이지 말라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경고했다. 다온은 눈물 어린 눈으로 마지막 한 번만 고개를 숙인 뒤 허름한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다. 다온이 떠난 그날 밤 이상하게도 하늘은 낮 동안의 맑은 기색을 싹 거두어가고 검은 구름으로 가득 메워졌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마치 하늘이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을 한꺼번에 쏟아내려는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가워했다. 마치 마른 땅이 숨을 쉬듯 들판 곳곳에서 흙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곧 그 기쁨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비는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점점 더 거세어졌다. 산허리에서 모여든 물줄기는 들판으로 내려와 만석의 넓은 땅과 큰 기와집을 향해 거침없이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급히 짐을 싸들고 언덕 위로 피신했다. 그러나 만석은 곡식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끝까지 집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결국 새벽녘이 될 무렵 맹렬한 물결이 마당을 덮치고 기와 지붕마저 쓸어가 버렸다. 해가 다시 떠올랐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기와집도 넓은 들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잔잔해 보이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못 하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못을 두고 여러 말을 했다. 어떤 이는 다운을 내쫓은 만석의 죄를 하늘이 심판한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굶주린 이들의 한숨과 눈물이 모여 물이 되었다고도 했다. 누군가는 다운이 마지막으로 빌었던 그 기도가 너무도 간절하여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을 은못이라 부르며 함부로 큰 소리를 내거나 돌을 던지는 일을 삼갔다. 목가에서는 종종 한 소녀의 뒷모습을 닮은 그림자가 보였다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다운과 만석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대신 은못을 둘러싼 전설만이 모양을 조금씩 바꾸어 퍼져나갔다. 어린아이들은 밤마다 은못에서 들리는 이름 부르는 소리가 무섭다고 말했고, 어른들은 그 소리가 바로 우리가 잊고 살던 마음의 약속이라고 조용히 답하곤 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은못은 어느새 구름골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 앞에서 소원을 빌었고, 누군가는 힘든 날이면 물가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만 바라보다 돌아가곤 했다. 연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다. 그의 할머니 송씨는 종종 다운이라는 소녀의 이름을 조용히 입에 올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인 것처럼 애틋하고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연우가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할머니는 살짝 웃기만 하고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돌렸다. 연우는 할머니의 그 미소 뒤에 숨은 이야기가 궁금했지만 굳이 더 캐묻지는 않았다. 어쩐지 그 이름에는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될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연우가 20살을 훌쩍 넘긴 어느 여름, 구름골에는 다시 한번 가혹한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맑음이 더 이상 반가운 말이 되지 못하는 해였다. 산새 소리도 줄어들고 개울물 소리마저 점점 낮아지더니 마침내 마을 우물에 닿는 두레박에서 빈 소리만이 돌아오게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고 하루하루가 마치 모래 위를 걷는 듯 불안했다. 이때 사람들 입에서는 오래전 은못을 둘러싼 전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은못에 물을 길어다 논에 대어 보자고 했다. 어차피 마을에서 가장 넓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이니 그 물을 잘 나누면 모두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은못의 물을 함부로 건드리다가는 안 그래도 메말라가는 하늘의 정이 완전히 돌아서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몰래 물을 길어다 논에 댄다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속삭임과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꾸짖음이 마을 곳곳에서 뒤섞였다. 결국 사람들은 한데 모여 산자락에 오래된 정자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연우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은못 가까이에 사는 사람으로서 못이 보여준 기이한 모습들을 누구보다 많이 보아왔다. 바람이 멎은 날에도 은빛 물결이 스스로 흔들리는 모습,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물가에 발자국이 생겨나는 날들, 새벽 미명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노랫소리까지. 그래서인지 그는 은못이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히 입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우의 설명을 들으며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은못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동시에 의지하기도 했다. 구름골에서 태어나 늙어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은못가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곤 했기 때문이다. 연우는 제안했다. 은못에 물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먼저 이 못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자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잊고 지낸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자고. 그날 밤 연우는 은못가에 홀로 남았다. 달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하늘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못 위에는 별빛이 수놓아져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를 비추는 듯했다. 연우는 조용히 물가에 앉아 오래전부터 들었던 전설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다온이라는 소녀의 이야기, 만석이라는 지주의 곡간,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들판을 삼켜버린 폭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는 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였다. 은못의 물결이 아주 가느다랗게 흔들리면서 마치 사람의 숨소리처럼 낮은 기척이 들려왔다. 연우는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다. 바람도 없고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어렴풋이 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익숙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색이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노랫가락을 누군가 대신 흥얼거려주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우의 이름을 불렀다. 연우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다시 돌아오는 듯한 따스함이 밀려왔다. 목소리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른 뒤 아주 짧은 말들을 이어갔다. 잊어버린 약속을 기억하렴. 연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무엇을 잊고 살아왔는지 하나둘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 길가에서 마주친 떠돌이 거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나누어 주던 기억, 그리고 조금만 더 크면 은못을 지키는 마음이 되어 달라는 할머니의 눈빛까지. 연우는 깨달았다. 은못이 부르는 이름은 단지 사람을 꿰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되묻는 부름이라는 것을. 힘들어도 남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다짐들이 세월과 함께 조금씩 희미해져 갔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연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은못을 찾았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물 위에 떠올랐다 사라지는지 눈여겨보았다. 어떤 날은 허리가 굽은 노인의 이름이 들렸고 또 어떤 날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의 이름이 속삭여졌다. 그때마다 물결은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잔잔해졌다. 연우는 느꼈다. 이 못은 누군가를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 너머 큰 고을에서까지 물이 부족해지자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 구름골에 은못 물을 길어 가겠다는 명을 내린 것이다. 고을의 관리들은 말 위에 앉아 이곳저곳 마른 논을 둘러보며 은못을 가리켜 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물이 저기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헛된 전설에 매달려 물을 썩히고 있다고. 그들은 곧 큰 수레와 통들을 가져와 못에 물을 한꺼번에 퍼내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어떻게 관아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체념과 은못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마음을 어디에 비춰야 하느냐는 절망이 뒤섞였다. 그때 연우가 다시 나섰다. 그는 관리들 앞에 나아가 은못이 어떤 곳인지, 이 못이 사라지면 이 마을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엇이 함께 사라지게 되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과 그 물이 채울 수 있는 세금의 양뿐이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연우는 마지막 수를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간직해 오던 낡은 비녀 하나를 떠올렸다. 은빛이 희미하게 바랜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날 해 아래 놓으면 부드러운 빛을 되돌려주던 비녀였다. 할머니는 그 비녀를 절대 다른 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한 번은 연우가 장난삼아 만져보려 하자 송 씨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비녀는 언젠가 내가 꼭 필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써야 할 물건이라고. 연우는 그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몰래 방 안에 들어가 작은 나무 상자의 바닥에서 비녀를 꺼냈다. 손에 쥐자마자 마치 오래된 숨결이 손끝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나아가 조심스럽게 비녀를 들어보였다. 송 씨는 잠시 말없이 그 비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래전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다운이라는 소녀는 바로 송 씨가 젊었을 때 함께 살던 언니와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만석의 집에서 함께 일을 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던 것이었다고. 비가 내리던 그날 밤 다운이 마지막으로 송 씨에게 비녀를 건네며 말했다고 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언젠가 이 비녀를 가진 이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송 씨는 그 이야기를 전하며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연우는 비녀를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은목가로 향했다. 관아에서 온 인부들이 이미 큰 통을 줄 맞추어 놓고 물을 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우는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은못 앞에 서서 천천히 비녀를 물 위로 들어 올렸다. 비녀의 끝이 물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맑고 잔잔하던 물 위에 파문이 동심원처럼 천천히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물결에 불과했지만 곧 그 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굶주림에 떨던 아이, 손등이 마른 노인, 곳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다운, 그리고 기와집 마루에서 기침을 하며 사람들을 외면하던 만석까지. 그들의 모습이 물 위에 아른거리며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한 줄기 빛으로 녹아들었다. 인부들조차 그 광경에 숨을 삼켰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어쩐지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기억하고 있는 듯한 얼굴들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잊고 떠나온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아직 용서를 빌지 못한 친구를 생각했다. 사람들의 손에서 물을 뜨기 위한 두레박이 하나둘 내려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물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등 돌리고 살았던 마음들이 겹쳐 보였다. 그때 은목 깊숙한 곳에서 또 한 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연우의 이름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불러나갔다. 그 목소리는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오래된 종이 부드럽게 넘겨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목소리는 말했다. 이 물을 가져가려거든 먼저 서로의 마음을 돌려보아라. 굶주린 자에게는 밥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슬픈 자에게는 어깨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은못이 묻고 있는 것은 단지 물을 퍼가는 허락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그때 연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크게 외치지 않았다. 그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그러나 마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조금씩 나누며 살겠습니다. 은못에 물을 퍼올린다면 이 물을 먼저 가장 힘든 이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이 다운과 할머니가 가르쳐준 삶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을 여기저기에서 조용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다. 그 순간 은못의 물결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관아에서 온 관리들조차 이 이상 물을 억지로 퍼내려는 마음이 사라져갔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결국 수레와 통을 치우기로 했다.
물론 그들에게도 돌아가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대신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들을 살피며 이미 모아놓은 다른 고을의 곡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더 오래 기억될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듯했다. 그날 해질녘 은못은 다시금 조용해졌다. 연우는 비녀를 조심스레 손에 쥐고 허공에 한번 들어올린 뒤 천천히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놓았다. 마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비녀는 아무 소리 없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못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가 다운의 웃음 같기도 하고 송씨의 따뜻한 손길 같기도 한 기분을 남기고 지나갔다. 연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가뭄은 그의 가을을 넘기기 전에 조금씩 물러났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비가 내려 마른 논에 다시 물이 돌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 날들을 살았지만 예전처럼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누군가의 창고에 곡식이 조금 더 쌓이면 가장 먼저 가난한 이들의 문을 두드렸고 우물에 물이 조금 더 차오르면 목이 마른 이들을 먼저 불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 마음을 돌리면 은못은 다시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때는 스스로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 후로 은못은 예전처럼 사람들을 두렵게만 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마을 아이들은 목가에서 장난을 치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해져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다. 어른들은 힘든 날이면 여전히 은목가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눈물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옆자리에 누워있는 그림자에게 말을 걸 듯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돌아가곤 했다. 은못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요히 받아주었다가 어느 날 문득 잊힐 만한 순간에 다시 되돌려 주었다. 연우와 송씨의 집 마당에서도 예전보다 더 자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연우는 여전히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그릇 안에는 단지 밥이나 물만 담기지 않았다. 그 속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약속과 미안함과 감사함까지도 함께 담겨 있는 듯했다. 그의 그릇을 산 이들은 말했다. 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이상하게도 다투던 마음이 잠잠해진다고. 해마다 음력 7월 보름이 되면 구름골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은못을 찾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잊고 지낸 얼굴들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은못은 깊은 물속에서부터 아주 낮은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어머니 같기도 했고 오래전 헤어진 친구 같기도 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였을 것이다. 언덕 위 초가집에서 연우는 이제 늙어 기력이 쇠한 할머니 곁을 지키며 밤마다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예전 송씨가 들려주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었지만 조금씩 달랐다. 그 안에는 다운의 이름도 만석의 이름도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도 함께 녹아 있었다. 송씨는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씩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제야 오래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사람처럼. 세월이 더 흘러 연우와 송씨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구름골의 은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고 늙은 이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동안에도 은빛 물결은 계절 따라 조금씩 빛깔만 달리할 뿐이었다. 누군가는 이 못에 얽힌 이야기를 잊기도 했고 누군가는 자신만의 새로운 전설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힘들고 외로운 날 누군가 은목가에 앉아 있으면 언제든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이 언젠가 어느 조용한 밤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 있다면 그때를 기억해도 좋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어딘가에 고요히 고여있는 물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오래전 구름골의 은모처럼 잊어버린 당신의 약속과 아직 건네지 못한 감사와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조용히 파문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물가에 천천히 다가가 스스로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아라. 그러면 어쩌면 아주 멀리서부터 그러나 분명하게 누군가 당신을 부르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그 대답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오늘 하루도 괜찮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줄 뿐일 것이다. 그러면 마음속 음못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길게 흔들리던 파문은 천천히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질 때쯤 당신의 눈꺼풀도 자연스레 무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조용한 숨소리만 남은 밤 공기 속에서 구름골 음못의 오래된 전설은 또 다른 꿈이 되어 당신 곁을 부드럽게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음속 음못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길게 흔들리던 파문은 천천히 가라앉을 것이다.